안녕하세요. 오늘은 냉해 입은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까지는 참 기온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다육이들이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은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을 치우기가 참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2월 정도 돼야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기온 편차가 오락가락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강원도는 이 새벽 온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육이들이 조금씩 예뻐지기도 하고 냉해를 입기도 하는데, 특히 베란다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어가지고 벌써 상처를 입은 다육이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저처럼 키핑동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냉해를 입는 다육이보다는 공기 흐름이 좋지 못해서 벌레가 생겨가지고 좀 살짝 힘들어하는 다육이는 있지만, 여름보다 겨울이 더 재밌는 그런 다육이 키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키핑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겨울이 더 즐겁습니다. 그러나 베란다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겨울이 조금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매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베란다에 몇몇 식물들이 있었고 이 다육이들도 있는데, 최대한 창가에서 멀리 떨어뜨려 가지고 얘네들이 냉해를 입지 않게 관리를 하는데요. 몇몇 관역 같은 경우는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키핑동으로 옮겨오기도 했습니다. 냉해를 입어 가지고 잎이 검게, 이렇게 동백 같은 경우도 겨울을 잘 보내는 그런 식물인데 이렇게 냉해를 입은 흔적도 보입니다. 율마 같은 경우도 겨울을 잘 보내는 그런 품종인데 이렇게 조금은 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키핑동으로 옮겨온 모습이고요. 이 목망아렉 같은 경우도 겨울을 잘 보내는 그런 식물이고 꽃이 참 예쁜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겨울에 키우기가 아주 좋은 식물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가끔 냉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창가 근처에 너무 붙여서 두기보다는 창가에서 살짝 떨어뜨리는, 지금 햇살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오는 정도에서 머무른다 그러면 아마 예쁘게 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뒤쪽에 있는 제라늄 같은 경우도 냉해를 입지는 않지만 창가에 붙여놓으면 줄기가 간혹 이 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한다 그러면, 이 관역 같은 경우는, 관역과 제라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이 겨울을 좋아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방울롱당그 같이 이 뽀얀 백분이 묻어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 겨울에 아주 강합니다. 이 두들레아라는 품종들이고, 두들레아 외에 이렇게 콜로라타처럼 이렇게 백분이 뽀얗게 내려앉은 그런 다육이들, 그리고 옆에 파랑새, 라위, 그 다음에 콜로라타, 멀로, 이렇게 하얀 백분이 조금 서먹게 내려앉은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렇게 크게 냉해 때문에 걱정할 필요성은 없는데, 이 매창 계열에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다른 국민이보다는 겨울을 덜 힘들게 보내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창가 근처에 놓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가 근처에 놓지 말아야 되는 품종들이 뭐냐면, 이게 파스텔 철화처럼 잎이 넓고 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러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잎을 잘 보면 통통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겨울을 잘 보냅니다. 그러나 잎이 얇고 넓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겨울을 힘들게 납니다. 이렇게 에오니움 같은, 메두사 같은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흑법사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겨울을 또 힘들게 보냅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얘네들이 뿌리가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면 안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물을 주면서 냉해를 입거나 햇살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창가 근처에 붙였다가 냉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냉해를 입어가지고 물컹물컹 그런 흔적들이 보이면 겁이 나가지고 거실로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거실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얼었던 게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그 시간을 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온도가 10도 차이 이상 나는 곳으로 옮겨버리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냉해를 입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심하지만 않으면 한 50% 이상은 살릴 수 있는데, 너무 심한 그런 경우 잎이 완전 얼어가지고 이 얼음처럼 변해버린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줄기를 자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잘라가지고 이 봄에 새순을 받아가지고 키우는 게 좋은데, 한번 냉해를 입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쉽게 회복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냉해 피해가 덜 받은 살짝 투명하게 얼은 정도라 그러면 기온차가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는 곳에 위치를 시킨다 그러면 아마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만 시간 준다 그러면 다시 줄기가 원상태로 가면서 예쁘게 변신을 할 겁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물컹물컹 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온차가 덜 나는 곳에 위치한다 그래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는 햇살이 강한 곳보다는 반그늘에 살짝 놔둬가지고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물을 주면서 냉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낮 시간에 주시고 이 낮 온도가 영상에 있을 때 주는 게 좋고요. 밤에 물을 주면 안 됩니다. 밤에 물을 주는 경우 이 냉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 단풍을 만들기 위해서 간혹 이 스프레이를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추운 날에는 스프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스프레이보다는 안정적으로 신문을 바닥에 깔거나 신문을 덮어주는 정도에서 냉해 피해를 막는 게 좋습니다. 이 신문이 의외로 이 보온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얘네들을 덮어가지고 냉해로부터 예방하는 것도 좋고요. 이 키핑동에서도 저 뒤쪽에 보시면 아프리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문을 덮어가지고 얘네들이 냉해를 입지 않게 관리를 합니다. 이런 키핑동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간 잎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떨어졌다,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문을 덮어가지고 관리를 하면 얘네들이 겨울을 낳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신문이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 외로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뭐 히터를 틀어 가지고 온도를 맞추는 것도 좋지만, 이 신문 같은 경우 아니면 무릎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가지고 보온을 유지한다 그러면 아마 이 친구들이 겨울을 더 예쁘게, 더 건강하게 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냉해 입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이 나는 거실로 옮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은 낮 시간에, 그리고 밤에는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스프레이도 하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